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편안해질 수도 있고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좌우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 관계에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조용히 사라진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정수현 씨는 늘 인간관계는 인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고, 기분 나쁜 행동을 당하고도 그냥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이해하고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자신은 늘 상처받는 사람, 기운 빠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김혜진 씨는 항상 본인 중심으로 대화하고 수현 씨의 얘기는 흘려듣기 일쑤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타인의 비난과 뒷담화, 그리고 자신의 불평불만으로 시간이 채워졌고, 수현 씨는 그런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버겁다고 느끼면서도 오래된 친구인데 하는 생각에 끊지 못하고 계속 만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현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혜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도 바쁘다. 그날 밤 수현 씨는 긴 시간 고민 끝에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더는 나를 소모하는 관계에 나를 맡길 수 없었어요. 우리는 종종 사람을 만나는 일이 곧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만큼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이런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손절이라는 단어에 막연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자존감, 여러분의 시간은 그 어떤 의리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냉정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인간관계에서 이 5가지를 보인다면 미련 없이 손절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동안 좋은 사람 되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좋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는 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은 그 기준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신의 철학이 흔들린다. 인간관계는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흔들며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관계의 기준을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내 주변의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 관계를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겠다는 선언이니까요. 이번에는 첫 번째 손절 신호, 바로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관계, 그 시작은 늘 나는 피해자야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언제 만나든 늘 억울하고 늘 상처받고
늘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그들의 말은 처음엔 안쓰럽고 연민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고 곁에 있어주고 싶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감정이 여러분 안에 피어납니다. 왜 나만 듣고 있지? 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지?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 거지? 이 감정이 쌓이면 결국 여러분은 지치게 됩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살고 있는 서지혜 씨는 회사 생활을 하며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런 피로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취업 문제, 가족 문제, 연애 문제, 어느 하나 편안한 이야기를 꺼내는 적이 없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나 진짜 죽고 싶어. 나만 왜 이래? 나는 늘 피해자야. 지혜 씨는 친구를 위로하느라 감정을 모두 소진했고 점점 자기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 씨가 큰 프로젝트를 맡아 정신없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 진짜 힘들어. 지금 당장 와서 좀 얘기 들어주면 안 돼? 지혜 씨가 나 지금 너무 바빠서 오늘은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하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역시 너도 다 똑같아. 아무도 내 마음 안 알아줘. 그 순간 지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위로가 아니라 감정의 포로가 되는 길이라는 걸. 상대의 슬픔과 분노가 나를 향한 무기가 되어버릴 때 그건 더 이상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늘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의 특징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자신의 슬픔에 머물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자기 존재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동정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너마저도 나를 버리는 거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들은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실제로는 주변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는 집착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슬픔과 아픔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들은 실은 그 감정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집착은 곧 주변 사람들을 함께 번뇌 속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은 그 끊임없는 고통의 순환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힘들다면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내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면 그건 더 이상 돕는 게 아니라 함께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그 감정의 무게를 여러분이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고통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연민을 자신의 생존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 관계 더 늦기 전에 조용히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손절 신호. 늘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을 일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손절해야 할 사람은 늘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자주 듣지 않으셨나요? 나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 사람도 알면 괜찮은데 말이야.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이런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대부분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 즉 험담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삶과 성격, 말투와 선택까지 전부 평가하고 비꼽니다. 문제는 그 비난이 당사자 앞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만
속삭이듯 퍼져나간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 내가 더 특별하게 여겨졌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한지성 씨는 회사 내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와 무척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동료는 늘 회사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다,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이다 하면서 지성 씨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었죠. 팀장님은 좀 가식적이잖아. 너무 믿진 마. 그 과장님은 말만 많고 실속 없어. 지성 씨는 처음엔 그런 말을 들으며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든든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건 자신의 실수가 드러난 뒤였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자신이 실수한 내용을 누군가가 언급했는데 그 표현이 정확히 그 동료가 평소 쓰던 말투와 표현이 똑같았던 겁니다. 그제야 지성 씨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이야기 대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자꾸 깎아내리는 말만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오해하게 됩니다. 심지어 좋은 인연이었을 수도 있는 관계를 험담으로 인해 미리 차단해버리기도 하죠. 험담은 관계를 왜곡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불교에서는 구업이라고 하여 말로 짓는 업을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인식과 인연을 조용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험담하는 사람의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말의 대상이 되고 그 말의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까지도 조심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내 이야기도 그렇게 하겠지. 그 순간 사람들은 거리를 두게 되고 그 관계는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은 텅 빈 채 유지될 뿐입니다. 험담은 사람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잃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험담은 교묘하고 소문은 빠르며 평판은 조용히 여러분을 떠나갑니다. 그 험담의 기운이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순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물들게 됩니다. 그 말에 중독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은 곧 고립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데 쓰이기보다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이길 바라신다면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가장 먼저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손절 신호. 항상 경쟁하듯 말하고 나보다 우위에 서려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손절해야 할 사람은 항상 여러분과 경쟁하듯 말하고 나보다 우위에 서려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겉으로는 웃고 친근한 말투를 쓰지만 그 속에는 늘 상대를 눌러야 한다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슬쩍 비꼬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넌 그 정도는 할 줄 알았지 라고 말하면서 칭찬하는 척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오정민 씨는 대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 박선영 씨와 1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항상 미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정민 씨가 좋은 일자리를 얻었을 때 선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회사 요즘 많이 힘들다던데. 그래도 입사했으니 버텨봐. 정민 씨가 좋은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을 때는 잘생겼다기보다 너랑 비슷한 느낌이라 잘 맞겠네. 언뜻 보기엔 일상적인 대화 같지만 정민 씨는 만날 때마다 기분이 꺼림칙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좋은 소식을 숨기게 되고 그 친구와 만날 때마다 내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민 씨가 용기를 내어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 선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예민하다.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사람들이랑 어떻게 어울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가 아니라 항상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무의식적으로 위축되는 사람 사이의 위태로운 균형이었다는 걸요.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함께 기뻐할 줄 압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아플 때 조용히 곁에 있어 줄 줄 압니다. 하지만 경쟁하려는 사람은 상대가 잘 되는 걸 두려워하고 자신이 주도권을 잃는 걸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가장한 비교를 하고 격려를 가장한 조언을 던지며 늘 한 발 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차등명, 법등명, 즉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 안의 중심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은 늘 누군가에게 눌리고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게 되면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아래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거나 성공의 문턱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진심 어린 격려보다 먼저 경쟁심을 꺼내들 것입니다. 넌 그만하면 됐지. 이제 내 차례야. 여러분이 잘 될수록 불편해지는 사람, 내가 행복할수록 질투와 불안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심리적 짐입니다. 관계란 힘이 들더라도 어깨를 함께 걸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굳이 머리 위에 올라서려는 사람을 곁에 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정리하는 건 나를 위하는 일이며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손절 신호, 여러분의 실패와 약점을 기회 삼아 지배하려 드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손절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의 실패와 약점을 기회 삼아 지배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힘들 때 다가옵니다. 언뜻 보면 마치 구세주 같죠? 힘들다고 말하면 내가 도와줄게. 지쳤다고 말하면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잘 알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점점 작아지고 침묵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때 내가 도와줬잖아. 그때 너한테 아무도 없었을 때 나만 옆에 있었지. 너는 예전부터 그게 문제였잖아. 이 말들이 처음엔 위로 같지만 곧 빚이 되고 굴레가 되어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심리 상담사를 준비하던 장지민 씨는 한때 힘든 시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학업이 잘 안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던 시절, 지민 씨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사람은 같은 공부를 하던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는 물질적인 지원은 물론 정서적인 위로도 자주 해주었습니다. 지민 씨는 그 선배 덕분에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느꼈고, 그 선배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배는 점점 지민 씨의 판단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쪽 상담은 아직 하지 마. 너는 그 정도 경험 없잖아. 이 책도 내가 이해하기엔 아직 이르지. 그렇게 말하면서 지민 씨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늘 과거의 실패와 약점을 들먹이며 자신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지민 씨는 그 선배의 말이 처음엔 조언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잘하는 걸 막는 지배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성공이 선배에게 불편함이 된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도움 같지만 속으로는 지배입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를 기억하고 그걸 도움의 근거로 삼아 언제든 그 실패를 꺼내들어 여러분을 무력화시키는 사람, 그들은 절대 여러분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강해지는 순간 자신의 우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란 도와주고 놓아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도운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업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도와주되 다시 일어났을 때는 박수 쳐주고 조용히 물러서 줍니다. 진짜 인연은 도움의 기억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땐 내가 힘들었으니까 내가 곁에 있었던 것뿐이야 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회복을 기뻐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약점을 기억했다가 기회 삼아 꺼내드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을 자기 아래에 두고 안정감을 느끼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곁에 머무는 한 여러분은 늘 그 시절의 약한 자신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삶을 절대 건강하게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약점을 기억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약점을 이용해 관계를 묶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그 자리에서 머물게 만들 뿐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5번째 손절 신호, 나를 이용하면서도 절대 책임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손절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를 이용하면서도 절대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언제나 필요한 순간에만 나타납니다. 급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외로울 때, 혹은 무언가를 대신해 줄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들은 언제나 여러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다가와 너밖에 없다. 이번 한 번만, 잠깐만 도와줘. 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힘들 때 그 사람은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요즘 좀 바빠서 내 사정도 만만치 않아 라며 거리를 두고 모른 척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김영주 씨는 이런 사람에게 오랫동안 이용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늘 정이 많고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부탁한 디자인 작업, 지인이 운영하는 행사의 지원, 지인의 아들 과외까지 돈이 되지 않아도 시간이 안 돼도 언젠가 보답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에 대한 보답은커녕 그 사람은 더 많은 부탁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김영주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쉬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 나도 힘들지만 참고 사는 거지. 넌 항상 잘 도와줬잖아. 이번에도 좀 해줘.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영주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사람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 사람에게 자신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도구였던 겁니다. 이런 관계는 무섭게도 반복됩니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을 요구하고 세 번을 거절하면 예전엔 잘해주더니 요즘 왜 그래? 라며 여러분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도운 결과가 잘 돼도 그건 그들의 성과이고 안 되면 여러분의 실수로 돌립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관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을 소모시킨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른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또 손을 뻗습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여러분은 점점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죄책감에 빠지고 결국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인연이 아니라 어변이라 부릅니다. 어변은 나를 깎아내리고 더 이상 삶의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멸되어야 할 관계입니다. 어변을 붙잡고 있으면 복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무거워지고 숨이 막히고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김영주 씨는 결국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조용히 이제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은 받지 않으려 해요. 미안하지만 거절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들은 애초에 여러분을 이해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함께 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놓아야 할 대상입니다. 놓아야 여러분 곁에 진짜 함께할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진짜 사람 보는 눈을 가지기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며 방송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내 주변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손절해야 할 5가지 유형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쩌면 한두 사람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뺏어가며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무의식 중에 발목을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 미안하다는 감정,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 때문에 정리하지 못한 채 그 관계를 계속 이어오셨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좋은 삶은 좋은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옷은 계속 입으면 따뜻하지만 어떤 옷은 입을수록 몸을 아프게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할수록 편안해지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남겨두고 곁에 있을수록 자꾸 가슴이 무거워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사람은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5가지 유형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상 피해자인 척하며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비시키는 사람. 둘째, 타인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며 언젠가 여러분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셋째, 항상 경쟁하고 나보다 위에 서려 하며 칭찬을 가장한 평가로 자존감을 흔드는 사람. 넷째, 여러분의 실패와 약점을 기억해 그걸 지배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다섯째, 도움은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힘들 땐 외면하며 책임지지 않는 사람. 이 5가지는 그 자체로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을 진짜 좋은 인연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선 안 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나를 지키는 자기 보호이며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연을 맺고 악연을 끊어라고 말합니다. 선한 인연은 복이 되고 악한 인연은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누구를 곁에 둘 것인지 이제는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야기 속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관계를 끊는 것이 두렵고 미안하고 망설여지신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중받고 이해받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더 밝게 성장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정리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는데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더 따뜻하고 더 가벼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